이번에는 우리말 역이라고 인지되는 히어를 살펴봅니다. 히어는 장소 지정 어휘로 먼저 인식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단순히 장소 지정만으로 인지해서 사용하면 영어 모국어 화자의 표현 의도를 올바르게 모방하는 것일까요? 장소 지정이라고 할 수 없는 표현들에서 히어가 사용됨을 볼 수 있고 서로 상반되게 작용할 것 같은 대어의 그것과는 상반적이지 않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어가 드러내는 펼쳐진 상황의 어떠함과 그 펼쳐짐의 당면 위치와 시제가 대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어와는 달리 히어는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역이라는 우리말 개념으로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서인지 그다지 어려움 없이 수용하게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역이라는 어휘의 말뜻은 위치 지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대화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갖게 되는데 히어로 지칭된 표현상의 위치는 예문사에서처럼 뭔가가 펼쳐지는 상황점으로 표현되고 대어가 그렇듯 히어 역시 예문 5처럼 한 구문의 상황주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문 6의 히어 구문은 예문 7의 대어 표현과는 달리 온 더 데스크와 같은 상황부가가 불필요해지고 예문 8의 대어 구문과는 달리 예문 9에서 보듯이 히어 구문은 과거형으로 표현되질 않습니다. 히어를 공간적 위치 지정으로 이해할 때 대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히어가 상황주어로 표현될 때는 대어의 그것과 어떤 의미 차이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해가며 하나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으로 내재화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은 히어가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지하기에 좋은 구문인데 이 표현에서의 히어는 문법적 품사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히어가 워크 뒤에 위치되었어도 동사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분석 구조에서 보면 상황부가부의 요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워크의 대상인 마이셀프가 심층에서 수동적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스로 그런 처해짐이 지정되고 히어로는 일하게 된 위치를 구체화합니다. 이처럼 히어가 어떤 상황에 처한 위치사로 분석되므로 예문 2와 3 표현은 단순히 역이라는 위치가 아닌 여기에 처해짐이라는 상황이 펼쳐진 위치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문 2는 여기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예문 3은 여기에 처해 있게 될 상태인데 두 구문 모두에서 히어로 지칭되는 곳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히어 위치에 대상은 없어도 화자가 존재해야 가능한 위치 지정이고 히어 위치에 주어 자신은 없어도 주어의 동작이 실현되는 되어지거나 되어질 위치라는 점입니다. 본문 2는 명령문인데 형식은 수여구문 사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수여 동작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명령문이므로 히어가 수여되어질 위치 지정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히어에 앞서 표현된 수여 구문에 따른 동작의 실현 위치가 될 것입니다. 펼침 1의 히어엔 나오는 글자 그대로 여기서 그리고 지금 정도로도 말이 되지만 화자가 해당 위치에 있으면서 바로 하는 어휘들이므로 지금 당장이 더 자연스러운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휘 나우가 제시하는 시제이므로 남은 것은 당장인데 당장이라는 시제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접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당면한 상황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것으로부터 히어로의 상황 지정은 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예문 3과 4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구문 모두 화자를 포함한 대상 청자가 히어의 위치에 있고 그것도 눈앞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상황이 펼쳐진 위치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본문은 그처럼 히어가 펼쳐지는 상황임을 앞에서 선언해주는 구문입니다.
본문 3과 같은 표현 형태는 의미 강조를 위한 도치 구문일 수 있을까요? 구문의 전후에서 히어가 발화된 예문 1과 이 표현은 해석에서 보듯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문 1의 표현형에서 예문 2의 표현형으로 도치되었다면 표현형 2는 표현 1의 의미 강조에 머물러야 하는데 표현형대로 해석된 의미를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구문을 도치관계로 분석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되므로 심층적 구문 구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심층적 구문 구조의 가상 도입은 앞 본문 1에서 설명한 그대로인데 이 분석에서 피동화 부분들은 it으로 지정되거나 그렇게 지정한 it을 구체화하는 서술어구이기 때문에 예시 3과 4처럼 서로를 동일시해 볼 수 있습니다. 히어가 펼쳐진 당면 상황을 지정선언한다고 본 것을 적용해보면 펼침 1의 히어는 I가 처해진 위치이고 ready to start는 그 위치에서 펼쳐진 상황의 구체화이며 펼침 2에서의 히어는 I가 도착된 위치이고 보문소 없는 IM은 펼쳐짐으로 설정만 된 상황 구체화 요소입니다. 화자주어 자신이 당면한 지금 상황을 히어를 사용해서 위치적으로 제시한 후 그렇게 처해진 상황의 어떠함을 부가시킨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 3의 IM은 주절의 주어 플러스 동사가 후치되어진 것이 아니라 발화된 위치에서 히어의 상황을 묘사해주는 부가절의 요소이고 예문 3, 4, 5, 6도 같은 표현 구조들입니다. 히어로 제시되는 펼쳐진 상황점에는 반드시 화자가 존재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우리말 여기가 대표적 번역어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말에 사용해서 보더라도 여기는 화자가 당면한 현장이므로 접하게 된 지목 범위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문사 역시 화자는 강이 갈라지는 갈림점을 지목하며 발화하는 표현이므로 히어로 지정되는 상황은 눈앞에 펼쳐진 당면한 것일 수밖에 없고 시제적으로는 비춰지는 갈라진 한 상황점을 지금 시점에서 지목한 것이 됩니다. 본문 5에서 해석된 자는 히어를 어떤 의미로 다루었기에 가능한 것일까요? 이 표현의 경우라면 어떤 행위를 이행하도록 주의를 일깨우는 권유 정도일 것인데 여기서는 히어가 그 역할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본문 3장 1의 상황부가부에서 보았듯이 이 표현도 같은 구문의 형태로 보고 예문 2와 3에 심층적으로 작용할 유추되는 개념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문 2 표현에서는 ready라는 형용사로 상태를 구체화했는데 예문 3에서는 cry라는 동사가 원형이므로 동작 형태만으로 상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상황의 어떠함 지정 히어는 곧 울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셈이라서 히어가 시제적으로는 직면한 상황점을 지목한다고 본 바에 따르면 본문 5에서 히어를 맨 앞에 발화할 때 울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전제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제시된 히어를 돈 크라이로 구체화한 것이라서 자 그만 울어라 같은 해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히어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으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문 1과 이 같은 구문 형태로 대어 구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어는 있거나 있었음이 전제된 펼쳐진 바 있는 상황 선언어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지향적 표현일 수밖에 없고 히어와는 달리 대화가 발생한 위치로부터는 유형 무형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1표현에서의 대어는 이미 존재한 테이블 위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으로 지정한 상황 주어이지만 예문 2의 히어는 지금 테이블 위의 상황을 말하는 상황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문 2 같은 히어로의 표현은 on the table 같은 상황을 부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자와 청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어가 사용되므로 청자는 이미 그것이 테이블 위의 상황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문 3과 4 표현도 히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형태만 필요합니다. 이것은
희어가 청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제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제시성은 지금 앞에 펼쳐지는 당면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어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당면 상황을 제시적으로 표현해주는데 희어가 상황 주어로 쓰인 본문칠 같은 문형 선택은 상황이 어찌하다로 표현하려는 것이라서 대화 당사자는 주격을 가지지 못한 채로 관망적으로 그 상황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 됩니다. 또 호핑은 대상의 욕구대로 하게 되기를 바라는 관망의 바램 동작 행태이고 하자이자 바램의 당사자 미는 대상격으로 있게 되므로 관망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그 상황을 어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기를 바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즉 당면한 상황과 당면 시점에서의 청자인 대의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 상황임을 말한 것일 뿐 직접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완곡한 표현으로 발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 1 같은 제시문도 그런 완곡을 담아낸 표현입니다. 희어는 당면한 상황을 제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예문 1 표현이 청유문으로 사용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시제적으로는 지금이라고 할 수 있고 상황적으로는 당장의 접촉입니다. 여기에 S축약은 시제가 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작용 기능을 모아보면 심층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차를 건넬 때의 발화인 here you are, here it is, here is your t가 아니라 대상 앞에 t가 놓인 직후에 발화되는 표현형으로 보면 청유로 인지하기에 충분해집니다. 대어가 그렇듯이 히어도 구문을 이끄는 주어가 되기도 하는데 대어와는 달리 히어는 한 구문의 주어로 쓰일 때 과거동사로는 표현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본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예시 1에서처럼 히어가 구문의 주어로 쓰여도 될 듯한데 그것은 우리말 개념을 적용하고 이해했을 때입니다. 대어는 있거나 있었음을 전제로 상황을 지목하는 역할 기능을 보입니다. 즉 펼쳐진 바 있는 어떤 상황으로 지목하는 의미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서술부에는 그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구체화 어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8의 경우도 대어가 상황 주어로 구문을 이끌 때 was 이하로 대어를 구체화해주는 보충 어구가 부과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나타난 사고는 어제의 일이고 그 일을 화자는 지금의 시제에서 사고를 재지정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고는 어제의 상황이므로 대어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과거지향성이 적용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자는 어제의 사고 현장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당면 상황을 히어로 발화한 것이므로 어제의 사고 상황은 있었음으로 지목하는 대어가 쓰였고 지금의 상황은 히어로 표현되는 것으로 변별해서 인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시제를 예문 2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자의 위치는 길 위에 갑자기 꺾이는 모퉁이로 지목한 히어이고 대어로 지목된 길의 갑작스러운 꺾임은 이미 있거나 있었던 상황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어와 히어가 각각의 기능대로 역할을 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구 표현은 축배를 드는 현장에서의 발화로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자리에서의 요침인데 히어의 제시적 성향이 잘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의 어휘나열 순서대로 역할 기능을 적용하고 나눔 1, 2, 3을 결합해서 펼침 4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분석을 통해 확인한 히어의 역할 기능과 개념적 특성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히어는 시제적으로 당면한 지금 상황을 다룹니다. 둘째, 히어는 위치적으로 가시적 접촉 상황을 지목합니다. 셋째, 히어는 제시적으로 펼쳐진 당면 상황임을 알게 합니다. 이제는 분석해본 히어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수용해서 상황 지정어 히어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